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52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과 오늘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의미 있게 강하게 상승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이 오랫동안 깊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에 1%, 2%씩 막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1%, 2%씩 막 하락을 하는데 0.7% 상승한 거 나스닥이, S&P가 0.5% 상승한 거, 이거는 막 그렇게 강력한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이거는 하락이 둔화된 거다 정도로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의 신호 그런 건 아니고 단기 바닥을 또 만들려고 또 시도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는 조정이 진행 중이고 단기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긴 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상승한 건 아니니까 상승 종목 수도 좀 얼마 되지 않고 하락 종목 수도 만만치 않게 많고요. 지도를 보시면은 초록색과 빨간색이 다채롭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마감했지만 하락한 종목들도 좀 많고 진한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죠, 그죠? 시장의 힘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움직인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고용지표 발표됐죠, 그죠? 근데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어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데에는 이미 이렇게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이런 지표들이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지표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시장은 상승 마감하긴 했죠.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 것에는 이 파월 의장의 낙관적인 발언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 아직까진 좋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발언이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 반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여튼 고용지표는 모두가 지켜봤는데 특별한 영향 없이 그냥 넘어갔고 파월의 낙관적인 발언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단기 바닥을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계속해서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된 안 좋은 발언들을 좀 이어가고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인데 Extreme Fear에 와 있죠. 계속해서 어떤 극심한 공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에 18을 봤는데 19가 됐네요. 상승 마감을 해서. 하여튼 이 익스트림 피어에 와 있으면은 통상적으로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드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자리 부근이 단기 바닥일 확률이 높긴 해요. 하여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길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단기 바닥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 자리가 솔직히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마치 지난번처럼 작년 7월, 8월에 이렇게 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지난번 이런 것처럼 이 전고점을 쉽게 높이지는 못할 것 같은 일단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고점을 높이고 랠리를 하긴 했지만은 이번에도 비슷하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반등을 해봐야 얼마 올라오지 못할 거야 라는 일단 그런 그런 우려가 살짝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은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해서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맞다. 눌림시 매수 해보는데 다만 눌림시 매수 하더라도 이 위쪽에 있는 이 정고점 여기를 돌파한 착 쉽게 할 거라고는 그런 큰 상승 목표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염두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이 정도쯤이면 거의 다 조정이 나오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아직까지 단기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에 대한 어떤 그런 확인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인데요. 여기서 검은색 선이 일봉에서 보이는 이 검은색 선, 이 진한 색선이 5일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5일선 정도는 안착을 해줘야 그것 또한 하루가 아니고 한 이틀 정도는 안착을 해줘야 그래야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런 걸로 확인을 그런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한 2거래일 정도는 5일선 위에 올라타줘야 그래야 좀 단기 바닥이 나왔다. 이 정도 확인은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제 뭐 거의 다 와가지 않겠느냐라는 심증은 있는데 아무튼 아직 단기 바닥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눌림시 매수의 기회를 아직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제 넥라인을 살짝 깼다가 올라왔습니다. 종가상으로 깬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S&P의 어떤 좀 중기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나스닥보다 조금 건강하긴 합니다. 나스닥은 어떻죠? 나스닥은 지난번 전고점 자리를 지금 왕창 붕괴시킨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좀 많이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될 그런 낌새도 조금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은 일단 반등이 올라오긴 올라오겠거니 일단은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상승 쪽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락 전환이나 이런 건 이 고점의 높이를 확인해야 된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일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생각, 그런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 말씀을 드렸고, 채권 시장은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답답한 구간입니다. 특별한 방향성 없이, 그죠? 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답답한 구간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드리면 금리의 고점이 어디냐?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직 역사적인 고점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조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많이 이 채권이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지난번에 저점이 여기죠.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여기가 역사적 저점인데 이거까지 지금 이 부분까지 많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려는 그런 압력이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아직 지금 중장기적인 측면 바닥인지 모릅니다. 채권은요.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열어는 놔야 되긴 합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미국의 경제가 둔화된다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채권이 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를 잘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은 지금은 상승은 제한적이고 아래쪽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또 다시 이런 장기적인 바닥이 어딘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채권의 상승은 일단은 좀 제한적인 그런 구간이에요. 그죠? 채권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면 채권과 주식은 요즘 반대로 가니까 주식이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미국 주식은 요즘에 약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유로화인데요. 그죠? 요즘에 이제 유럽이 굉장히 어떤 유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둔화되고 유럽이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유로화가 강하고 달러화가 약합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미국 증시가 막 대폭락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증시는 오히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일 수 있다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에 약한 건 미국 증시지 한국 증시는 또 그럭저럭 또 잘 버티고 있긴 해요. 미국 증시 이런 모습에 비하면 원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미국이 한 1%쯤 빠지면 한국은 2, 3%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 증시 보면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오히려 S&P 나스닥보다 강합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 좀 안 좋은 거지, 한국이라든가 다른 세계를 보면은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미국 증시가 어떤 세계 금융시장, 세계 주식시장의 대장인 건 맞기 때문에 미국이 비리비리하면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위축될 수 있긴 있겠지만은 그 와중에도 가는 친구들은 다 간다 이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뭐가 박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닌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로 가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파월 의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좋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뭔가를 큰 걱정을 하고 그럴 때는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시고 언젠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는데 많이 낮아지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경계는 그때 하자고요.
그때쯤 경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하여튼 뭐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뭐 구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뭐 아직 그렇게 뭐 심각하게 우려하거나 뭐 그럴 때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뭐 위험자산들의 분위기가 좋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뭐 관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특정 자산들이 조금 약한 거지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분위기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하여튼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익스트림 피어. 극심한 공포까지 갔다 미국 증시가. 단기 바닥 가능성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저희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한데, 이런 식으로 저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올라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날에 여기서 빠져버렸죠. 그렇다면 하락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거.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니까 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고 싶지만, 바닥을 잘 만들지 못하고 계속 찔찔찔 흘러내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좀 약한 거고 여전히 강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막 나쁘고 그런 거는 아닌 것이라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쪽 여기 56 얼마가 이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윗골이나 음봉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넘어가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그럼 이제 좀 큰일 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시기이고요. 오히려 이런 자리 56 부근은 무거운 저항이니까 만약에 변동성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은 그때가 어쩌면은 뭐 미국 증시의 뭐 어떤 단기 바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죠? 변동성이 56자리 이런 자리,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아닙니다. 요 ETF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가격대가 이 어떤 중요한 저항이니까 여기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저항이니까 이런 자리 부근에 오면은 변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변동성이 떨어지면 미국 증시가 안정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정도 가격 어떤 중요한 자리들 부근까지 일단 미국 증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요. S&P 지수가 뭐 넥라인까지 내려왔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고 이번 주에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요일 날 고용 지표라든가 수요일 날 물가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니까 이번 주에도 좀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뭐 전반적으로 조금 신경 쓰시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지금 현재 유럽 증시는 또 분위기 좀 안 좋네요. 그죠? 1%가량, 독일 증시가 1%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분위기가 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죠? 일본은 살짝 상승, 중국은 찔끔 하락, 한국은 상승 마감하기도 했네요. 그죠? 하여튼 분위기가 이 미국 증시, 미국이 대장인데 미국이 좀 처지니까 이 세계적으로 조금 하여튼 분위기가 좀 영향을 받아서 조금 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가는 친구들은 가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좀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독일 증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 유럽 증시, 뭐 독일 증시 이런 것 같은데, 보시면은, 특별히 뭐 어떤 큰 위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쪽 부근이 좀 무거운 저항이긴 한 것 같네요. 그죠? 몇 거래일 동안 지금 부진한 모습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잘 못 가니까, 분명히 어떤 이쪽이 저항이겠구나.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추세적으로 무슨 위기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독일 증시인데 이 마침 3월 6일 날 급등했을 때 이날 보시면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네요. 그죠? 이런 때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근데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매우 강합니다. 이런 거 그죠? 강한 친구는 눌림시 매수죠. 대응이. 중국은 뭐 보시다시피 답답한 구간인데 그렇게 특별한 위험은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튼 요즘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답답합니다. 물론 이런 데가 여기가 이제 정말 무거운 저항인데 저항까지 가기도 전에 벌써 비리비리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아래쪽으로 가겠다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어떤 변화는 잘 뭐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횡보하고 있네요. 그죠? 일본이 요즘에 미국과 함께 좀 약합니다. 이 엔화 강세,
유로와 강세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건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가 막 빠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 증시는 지금 보시는 이 니케이 지수는 이 달러 약세에 좀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엔화, 강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함께 동반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고, 뭐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아래쪽에 뭐 지지선들도 있고 해서 이게 당장 추세적으로 무슨 문제가 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시간 여기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몇 달인가요? 이거 기간이 24년 9월부터 해서 25년 2월까지 몇 달 동안 여기를 지금 테스트를 한 건데 못 넘고 지금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깨는 거니까 이거 일본 증시 당분간 좋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점들은 사실 뭐 세계 증시에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는 뭐 세계 증시가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죠? 경계해야 될 건 뭐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미국 증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이 고점의 높이가 낮아지면 이제 그때 피곤한 겁니다. 그죠? 아직은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거 지금 보시는 건 반도체 ETF입니다. 그죠? 미국 반도체 ETF. 어딘가에서 지금 자꾸 단기 바닥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조금 좀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반도체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 최근에 5일선을 자꾸 넘보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5일선을 3월 5일날 한번 안착했고 3월 7일날 금요일날 한번 안착했습니다. 자꾸 잦아지고 있어요. 5일선 안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준다면은 이쪽 부근은 좀 단기 바닥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단기 바닥 만들 수도 있는 날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212 저항입니다. 올라왔자 많이 못 올라올 수 있다. 이번에 반도체, 미국 반도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을 중요한 지지선을 확 깨버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안 좋게 보는 게 맞겠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반도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출렁출렁 아래쪽으로 계속 좀,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가 아직은 뭐 그럭저럭 사란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 많이 약해졌죠. 그죠? 예, 이제 이런 미국 반도체는 좀 맛이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빠졌다가 이 중요한 추세선까지 올라왔길래 그나마 엔비디아가 좀 강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저점을 왕창 깼습니다. 그죠? 왕창 또 저점이 낮아졌죠? 이번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언젠가 또 반등이 올라올 텐데, 반등이 올라올 때 여기 빨간 선에 이렇게 빨간 선을 맞으면서 내려오고 있죠? 이 빨간 선에 근처도 못 가면은 다음번에는 낙폭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경계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봤고요. 한국 증시는 근데 생각보다 좀 괜찮습니다. 특히 코스피 좀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이 남들보다 좀 많이 빠졌고, 남들보다 조금 이제 바닥 다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먼저 좀 겪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저점의 높이가 어떻습니까? 저점의 높이가 거의 안 높아지고 있다가 저점의 높이가 좀 높아졌고, 이번엔 저점의 높이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피는 지금 단기 바닥을 그럭저럭 잘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5일선이 검은색 선이다. 5일선이. 이 5일선이 JHTS에서 5일선이 검은색 선인데 5일선 위에 한 번 안착했다. 그죠? 그리고 3월 6일 날 안착했고 3월 7일 날 안착했고 오늘도 5일선 위에 안착했다 이겁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는 지금 단기 바닥 확인됐을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가 단기 바닥으로 확인되는 모습. 왜냐?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또 한 번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예. 이렇다면 단기 바닥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매우 강하다 이겁니다. 코스피의 흐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나스닥 S&P보다 지금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이 나스닥 S&P보다 좋다는 게 이게 전부 다 좋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요만큼만 봤을 때 좋다는 거예요. 최근에 요만큼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뭐 달러 약세라든가 이런 달러 약세라든가 고금리 완화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지금 코스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좋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니 코스닥이 또 의외로 또 좀 약해지고 있는데 뭐 코스닥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빨간색 선이 뭐죠? 이 지난번 어떤 하락을 하던 중요한 선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어내던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저항이죠. 저항을 돌파한 장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선이에요. 사실 어떤 선을 사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선이 이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위쪽에 있는 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쪽에 있는 선에서 이걸 지켜줬으면 좀 더 좋았지만은 지금 일단 아래쪽 선까지 자칫 잘못하면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을 지난번에 한번 훅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은 뭐 그래도 건강 상황 코스피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고 코스닥은 바닥 확인은 일단 어느 정도 끝난 거고 바닥 확인은 끝난 거고 이제 얼마나 탄력적인 기울기로 상승할 거냐 지금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기울기 이 상승의 기울기가 뭘로 할 거냐 이 기울기로 오를 거냐 아니면 지금 이 기울기로 오를 거냐 지금 요거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이 최근에 단기적인 이런 흐름은 좀 부진하긴 해도 이 어떤 장기적인 흐름 어떤 중기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뭐 조금 좀 나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까지 좀 내용을 봤고 뭐 내용은 뭐 이 한국 증시의 자세한 내용은 뭐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이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어떤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요즘 좀 강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여전히 강합니다. 물론 최근에 며칠 전에 한번 이 급락을 얻어맞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아직까지 흐름이 뭐 물론 몇몇 종목들은 이제 맛이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나마 코스닥에는 긍정적인 게 2차전지 친구들이 2차전지 지금 보시는 건 에코프로 BM인데 2차전지 친구들이 이 드디어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모습들은 좀 코스닥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얘네가 다죠. 결과적으로 2차전지가 드디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서 에코프로 BM인데 이 자리가 이제 이렇게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죠. 그죠? 물론 아직도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은 이 결과적으로 지금 요 가격에서는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길 넘어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보겠다 이제 그런 의지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바닥이 어딘지를 겨우겨우 지금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좀 자세히 보자면 저점을 살짝 높이고 여기서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긴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코스닥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삼성전자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뭐 그렇죠.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은 끝났고 이제는 어떤 기울기로 상승할 거냐 얘도 그걸 테스트하고 있긴 있는데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게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영 힘이 없습니다. 뭐 시작은 미약할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이 좀 미약합니다. 더군다나 종목 덩치도 워낙 크기 때문에 하여튼 시작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약한 종목입니다. 약한 종목. 그래도 일단 추가 급락 폭락 이런 거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오랫동안 바닥 확인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 반도체 종목들 지금 당장은 좀 재미가 그죠? 미국 반도체도 좀 그렇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조금 좀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요. 하여튼 코스피에서는 요즘에 뭐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하죠. 그죠? 하여튼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강하지 지금 코스피에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와 코스피 제약바이오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오늘 코스피에선 보시면은 뭐 파월의장이 미국 경제 좋다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업종의 종목들이 골고루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개별 종목들 중에 여전히 좋은 친구들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좀 다 한 것 같고요. 네, 거의 다 봤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